과거의 핵심 문법 두 가지 살펴볼게. 첫 번째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나타나 있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준동사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준동사. 간단하게 말하면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했었고,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깊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깊지도 않지만은 설명을 더 하자면은 준동사라는 거는 일단은 동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하지만 동사에 준한다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얘의 뭐 기능적인 특징이라든지는 다 여전히 가지고 있어. 하지만 형태로서 그 동사의 지위는 여기다가 쓰는 게 안 좋을 것 같다. 자, 동사의 형태로서는 조금 그게 지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야 될까? 간소화시켰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준동사의 이제 반대 개념으로 우리 정동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동사라는 말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는 어, 우리 동사에서 PNT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자주 했을 거야. 그래서 PNT가 뭐냐?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를 반드시 드러내야 그래야 동사다라고 할 수 있댔어. 그치? 그래서 동사가 가져야 될 특징은 이렇게 인칭과 수, 시제를 드러내는데 준동사는 의미랑 기능적으로는 뒤에 뭐 기능적으로라는 건 목적어를 받는다든가 보어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랑 기능적으로는 여전히 동사의 그 원래의 의미랑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형태적으로 이걸 나타내지 않게 돼. 그래서 형태적으로 요거를 하지 않아서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음, 지금 투부정사가 대표적인 준동사잖아.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동사가 들어가니까는 동사가 가진 이 동사의 의미랑, 그리고 이 투부정사 뒤에 나온 이 동사의 구조가 그 기능이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해. 근데 이 투부정사에다가 뭐 3인칭 단수라고 해서 뭐 s를 붙인다든가 과거 형태 뭐 to, ate 이런 형태 쓰지 않잖아. 그치? 자, 그게 바로 일단 투부정사, 즉 준동사의 특징이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잘 봐. 의미랑 기능은 여전히 동사의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했어. 근데 형태적으로는 간소화된 느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아래로 화살표 친 게 간소화시켰다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동사는 결국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행위를 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서술어로 쓰인 동사는 반드시 앞에 그 주어가 있어서 주어가 그 인칭 수가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였잖아. 근데 투부정사에 주어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을 거야. 좀 이상한 말이거든.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투부정사에도 분명히 이 형태가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건데 얘를 주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행위의 주체를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투부정사의 주체를 이제 밝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라는 전치사 쓰고 전치사 썼으니까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될 텐데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다 해서 목적격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 목적격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for 대신에 over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거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이번 핵심 문법의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문 한번 살펴볼게.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충분히 되는데 이 부분 투부정사 앞에 부분 이 부분만 해석을 좀 잘 해주면 되거든. 자, 봅시다. It is necessary 했을 때 우리 투부정사 들어가고 있을 때 이 is은 가주어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지 우리말에서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은 for you 생략하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To set some rules. 몇 가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대. 필수적이대.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using your smartphone. 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for you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너가 약간 스마트폰 중독인가 봐.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인 사람한테는 그래서 당신의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래서 투부정사의 이 행위에 어떠한 확실하게 구체적인 주체를 드러내줘야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위 주체, 의미상의 주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for you를 굳이 쓸 이유는 없어. 그래서 이걸 없애더라도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우리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돼 있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가 돼 있지만은 괄호를 한번 쳐보자. 그래서 이게 괄호를 쳤을 때랑 안 쳤을 때랑 어떤 의미 차이를 주고 있는지를 그걸 좀 충분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습니다. To swim at the beach. 어, 그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얘기에 있어서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 사람한테 특정을 지어주고 있는 거지. 세 번째, it will be possible. 가능할 것입니다. To learn yoga next month. 다음 달에 요가를 배우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 누가 배우냐면은, 내가 뭐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주체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 일반적으로 전치사 for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 예문들이 다 그랬다시피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라는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문 또 한번 살펴볼게요. It will be difficult. 어려울 겁니다.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인데, 자, 누구한테 어려운 거야? 지금 그녀에게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의미상 주어다 보니까 주어처럼 지금 있는 이가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지. 해서 그녀가 뭐뭐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다 별표 한번 해볼게. 아까 일반적으로 전치사 for를 통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for가 아니고 ove에서 ove를 통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생겨.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들은 쭉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특히 nice나 foolish 이런 거 kind 특히 요 정도 애들은 진짜 너무나도 자주 나오니까 generous, kind까지 해볼까? 근데 여기 있는 거 정도는 다 기억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나 할까?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for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의미상의 주어에 들어가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전치사 for가 아니라 뭘 쓴다고? over를 쓴다라는 거야.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주로 쓰게 될 건데 사람에 대한 판단이니까 주로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자, it was foolish. 자, foolish 하면은 뭔가 어리석은 얘의 성격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지금 for가 아니라 over를 쓰고 있다. 왜? foolish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고 있을 때는 의미상 주어를 오브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 자, 요거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더 읽어볼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여기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긴 경우에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쓰고 대신 투부정사구를 문장 뒤로 보내는데 이때 가주어 it은 우리말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만 하는 거야.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하지 말고. 근데 사실 쓴 경우에는 그것은이라고 해도 얘가 가주어고, 그러니까 얘가 나타낸 그것이 얘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만 하면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편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안 하고서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널리 쓰이고 있는 해석 방법이니까는 너네는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놔. To keep calm.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제? In an emergency. 비상 사태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저 가주어, 좀 투부정사는 참고로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는 이렇게 동사가 이제가 쓰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일반적인 사람이면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for people이라고 해주고 있는데, it takes about an hour. 1시간 정도 걸린다. 사람들이 김포에서 제주도에 비행기로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야, 근데 여기다 사람들이라는 말 안 쓰면은 무슨 말인지 이게 있거나 없거나 의미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야, 비행기 타면은 뭐 개나 소나 뭐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전부 다 똑같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for people을 쓰는 거는 안 써도 될 정보를 영어에서는 써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사용이 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뭔지 재빨리 파악을 하고서는 이제 for 아니면 of였을 텐데, 문제 풀었어? 자, 뭐가 들어갈까? for가 들어가겠지. 자, 일반적으로 for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it's quite difficult. 자, 어렵습니다. 그녀가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우리는 for 대신에 of가 언제 들어가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다음 핵심 문법도 살펴봅시다. 자, 가정법이야. 우리나라 영문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싶을 정도로 막막하다시피 음, 정말 엉망진창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뭐 어쩌겠어. 나도 근데 사실 엉망진창으로 배웠어도 영어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거든. 그래도 너네가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처음부터 체계가 엉망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잘못된 부분 최대한 좀 고쳐가면서 너네한테 설명을 좀 해볼게. 가정법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가정한다라는 거야. 가정한다라는 게 뭐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를 깐다라는 걸 우리 가정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그 정도 우리말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영어에서 이런 그 어법 현상이 있어. 분명히 현재 시제인데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랬냐면은 우리 처음 이걸 접한 게 이거 사실 쉬운 어법 표현은 아닌데 존댓말이라고 해서 공손한 표현. 저 뭔가 질문할 때 우리 뭐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can you라고 물어봐도 될 거를 이거를 could라고 물어본다든가 혹은 will you라고 물어볼 것을 would로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can의 과거엔 could를 쓰고 will의 과거엔 would를 쓰는 게 지금 과거라서 과거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쓴다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은 지금 현재 말하는 나도 듣는 너도 지금 현재라는 건 당연히 알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근데 과거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한다? 시제를 하나 뒤로 이렇게 밀어버림으로써 듣는 사람한테 심리적인 어떠한 거리감을 배려를 하는 거지. 약간 좀 틈이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것보다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게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거라고 얘네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제를 불일치시키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영어에서는 공손한 표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말처럼 뭐 요자를 붙인다든가 하는 그런 존댓말은 없지만은 얘네들이 싸가지가 없지 않아. 매너가 다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공손한 표현이 얘네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어. 마찬가지의 논리적인 배경이 우리가 배울 이 가정법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 If we had no smartphones, our lives would be difficult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해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동사의 과거형에 쓰이고 있지만은 없었다면이 아니고 없다면이라고 돼 있거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은. 이름도 참 이상하게 잡혀 있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정법은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동사의 모양이 과거의 모양을 잡고 있어서 그래. 자, 이거 굉장히 잘못돼갖고 영미권 영문법서에서는 가정법 과거라는 말이라고 써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자, 이거를 일단 기억해놓고 우리는 모양이 어쩔 수 없어. 그냥 과거의 모양이 잡혀서 가정법 과거라고 써는 건데 가정법 과거는 참고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줘. 그리고 이 논리적 배경은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가 없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근데 없다라고 가정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랑 반대되니까는 이거를 약간 한 시제 뒤로 밀어버린 거지. 그래서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현재가 아니고 과거로 써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특징이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래서 조건을 달고 있는 이 접속사.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부사절 또는 종속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조건의 의미가 달려있는 이 접속사 if가 달려있는 종속절에서는 지금 과거 형태의 동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주절이야 다른 부분이 여기에서는 모달이 또 과거형으로 그래서 위를 쓰지 않고 위의 과거형인 would를 그래서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은 가정법 과거에 대한 논리적 배경 설명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모양이 여기에 뭐 다 나와 있긴 한데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쓴 다음에 주어 플러스 모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는 거. 한 줄로 다시 한번 써볼까? 자, if 뒤에다가 주어 쓰고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문장 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절의 주어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모달을 우리가 쓰게 될 텐데 모달도 과거형으로 쓰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겠지. 왜냐면은 모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여야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써지면은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라는 거야. 자, 이름은 과거지만은 사실 이 가정법 과거가 하는 얘기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법적인 배경 설명 다 했으니까는 예문 한번 살펴볼게. 자, if I were a bird. 자, 내가 만약에 새였다면이 아니고 새라면. 자, 내가 지금 새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말하는 나도 듣는 너도 알고 있다고. 근데 나 지금 새 아닌데 내가 만약에 새라면은 I would fly to her. 내가 그녀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새가 아니어서 난 걔한테 못 날아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야. 자, 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뭐다? 자, 과거형 동사가 쓰여 있고 모달도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이 있어. 아니, 선생님, 여기 왜 워요? 워요? 말 이상하게 나오네. 아니, 선생님, 여기 왜 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냐면은 if I am이 현재형인데 am의 과거는 was거든. 근데 원래는 가정법 과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이때 무조건 비동사는 워로만 통일이야. 주어가 뭐가 됐든지 간에 you는 원래 워를 썼을 거고 we나 뭐 복수 형태 다 워를 썼을 텐데 I랑 3인칭 단수 형태들은 원래 was 쓰잖아 동사 과거형. 근데 여기다가 원칙적으로 was가 아니고 무조건 워여야만 해. 근데 또 밑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was도 쓸 수 있다라는 좀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 이것도 원래는 아니야. 근데 여기 그냥 그렇게 써 있고 요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워가 무조건 원칙이야, 얘들아. 학교에서도 그래서 내 생각에 학교에서도 워즈라고 안 할 것 같아. 현대 영어에서의 워즈라고 쓰는 거는 그냥 개판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문법 배울 이유가 없어져. 이건 좀 다른 상황이야. 어쨌건 간에 여기에 무조건 워가 와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if 뒤에 주어 쓰고 과거 동사 쓰는 자리에다가 만약에 비동사가 쓰일 때는 무조건 워만 된다고. was도 안 된다고. 무조건 워만 된다. 이거는 밑에다 다시 한번 써놓자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동사의 경우 무조건 워, was는 안 되고, 자, 워만 되고, 자, was는 안 된다. 이렇게 자,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틀리면 나 1층에서 뛰어내릴 거야. 만약에 내가 새라면은 난 그녀에게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는 내가 새가 아니어서 지금 못 날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John could call Suzy. 이거는 지금 좀 달라. if절이 뒤로 가 있는데 상관이 있나? 없어. 그냥 if 뒤에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 쓰고 있다라는 이 종속절의 틀은 유지가 되고 있고 종속절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상관없어. 그래서 John은 수지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자, 그럼 이 상황에 요 문장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John은
수집 번호도 모르고 전화도 그래서 못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테스트 포인트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고 자, 학교 시험에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워낙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갈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직설법 전환이라고 하는 건 직설법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걸 직설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가 지금 이 상황이 뭐였어?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요 약간 특이한 동사 모양으로서 문장을 서술한 거잖아. 그치? 방금 한 설명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봐봐. 그런데 직설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여기는 원래 이렇게 안 쓰잖아. 우리는 말을. 근데 여기는 특이한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한번 예문 볼게. If I knew the recipe. 내가 만약에 레시피를 안다면 지금 여기서 현재인데 과거를 썼다라는 게 특이하다라는 거지. 특이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난 레시피를 지금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I could make 내가 엄마의 생일 어, 케이크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나 레시피 모르니까 엄마 케이크 못 만들어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일치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뭐 외워야지 어쩌겠어. 자,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긴 것도 또 공부해야 되나가 아니고 해석은 할 수 있잖아. as라는 애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특히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도 자주 사용이 되니까는 그래서 내가 뭐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if I knew the recipe 내가 안다면인데 내가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안다고 모른다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리고 I could 만들 수 있을 텐데가 나 만들 수 없어요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could 과거형 모달 뒤에 동사 원형 이 부분이랑 차이가 어떤 지점에서 나오고 있는지 거기 위주로 봐주면은 충분히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자, 알겠지? 참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건너뛸게요. 자, 그럼 2번에 여기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볼 건데 if I were not sick 내가 아프지 않다면은 I could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 학교에 나갈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하는 말은 뭐야? 나 지금 아파. 그래서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이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as I am sick 나 지금 아프니까는 자 여기에 이 부분이 과거면서 부정이었던 게 그냥 긍정이 됐지. 자 그리고 내가 could go to school 됐던 게 과거의 긍정이었던 게 현재의 부정이 돼버렸어. 아예 반대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각각의 이제 확인 문제 다는 안 풀어주고 A에 있는 5문제 해서 총 10개만 빠르게 풀고 넘어갈 거야. 너네는 충분히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본 다음에 그리고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면 돼. 화면 잠깐 멈춰놓고 자, 쌤은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 자, 1번 봅시다. 후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그 형용사가 뭐가 쓰였는지의 포인트를 잡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 자, 1번 같은 경우에 easy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지미에게는 쉬웠다. 그럼 이거 지미의 성격이 아니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는 전치사 whole를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자, 이번에 it is important to keep the rule.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너가 그러는 거니까 여기는 심지어 about이 뭐야? about 왜 들어갔어? 자, 3번에 it is very nice. 얘들아, nice 들어갔다. 사람의 주로 성격 나타내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to say sorry first. 자,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게 그에 대한 성격이 나이스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for 쓰는 게 아니라고. of 쓰는 거야. 3번에 별표 하시고 자, 앞에서 우리 그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몇 가지 있었던 거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눈으로 잘 기억해 놓읍시다. 4번에 isn't it difficult? 자, 의문문으로 나오고 있어도 똑같아. 자, 그래서 for 뒤에는 목적격이어야 되니까는 자, 주격 안 됩니다. For me to read the book. 그래서 그냥 me 고르면 되겠고 5번에 it will be possible for 나왔어. 전치사 뒤에는 주격 안 돼. 목적격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뒤로 넘어가서요.
자, 가정법 과거. 자, 요거 다시 한번 공식 써볼까? 이거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가정법 과거는 형태에 대한 이름이 붙은 거야. 의미적으로는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래서 어떻게 쓰인다? 주로 if라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if라는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주어 동사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도 주어 동사, 주절에 주어 동사 쓸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써볼게. 근데 가정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문장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어떤 동사를 쓴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워가 원칙이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절의 동사 자리는 그냥 오지 않고 주로 모달이 오게 되는데 모달도 그냥 will이나 can 같은 현재형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과거형으로 온다라는 거.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같은 것들이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다 한번 적어볼게. 주로 너네는 would, could 위주로 보겠지만은 그리고 이 뒤에는 동사는 당연히 modal 뒤이니까는 동사 원형 와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형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봅시다. 그러면 동사 with의 과거형 똑같이 뭐 with 써놓고 발음만 red라고 발음하면 되겠고 그래서 동사의 모양 과거형 여기도 모달 could가 쓰여 있네. 자 will이 쓰여 있네. 요번에는 will에 또 과거형이 would 쓰는 거겠지. 자 그리고 if 뒤에 이렇게 was 쓰여 있는 거는 will은 원래 were를 받기도 하지만은 과거형이기도 하고 무조건 was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여기 speak 써 있네. 그러면 if you spoke French 자, 동사 모달에다가 could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have는 had로 바꾸면 되겠고, 자, couldn't get 해서 여기에 어이고, 자, could로 잡혀 있는 것도 보이지? 자, like 여기 주절에 이미 would 잡혀 있고, 자, lik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해석 한 번씩 다 해줄게요.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If I read a book, 내가 만약에 책을 읽는다면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 2번에 if we were friends, 우리가 친구라면은 we would share a lot of things, lots of things. 우리가 친구라면은 많은 것들을 나눌 텐데 우리 친구 아니니까는 많은 걸 나누질 않아. 뭐 이렇게 슬픈 예문을. 자, if you spoke French, 당신이 만약에 프랑스어를 한다면은 you could understand the movie. 당신은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당신 프랑스어 못하지? 또 이 영화 이해 못해. 자, 4번에 if we had no internet, 우리가 인터넷이 없다면은 we couldn't get lots of information.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을 텐데. 근데 자, 가장 희망적이다. 우리가 인터넷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 5번이요. If she liked the soccer, she would play with us. 자, 그녀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한다면은 그녀는 우리랑 같이 축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건데 걔 축구 안 좋아해서 우리랑 같이 축구 안 한대. 라는 얘기. 자, 가정법도 시험 문제 꼭 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 문법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복습 꼼꼼히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영상에서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